자, 알테오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장이 시작되고 나서 개파락이 나오더니 주구장창 빠지기만 해서 마무리된 오늘 하루장을 보고 많은 분들은 뭔가 악재가 있는 게 아닐까. 자,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장이 끝나고 나서 공시가 하나 딱 떴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조금 전문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해석이 좀 분분하겠다. 자, 요거거든요. 자, 알테오진 공시가 나왔는데 임시주총 소집 결의가 나왔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정관이 일부가 변경이 된다. 요 소식이 나와줘서 제가 나오자마자 일단 저희 공부방에는 올려드렸거든요. 4시 47분에 나왔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분석을 하고 넘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임시주총 이게 지금 나온 공시가 지금 이제 12월 26일 날 임시주총이 열린대요. 자, 임시주총은 어떤 목적이 있는 경우에 이 안건만을 가지고 주주들이 모여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걸로 하니까 어떤 게 좀 나왔냐면 자,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권리주주를 확정하고 뭐 요거 나왔는데 지금 이것들이 다 참석을 일단은 해서 정관을 변경을 해야겠죠. 주주들이 모여서. 자, 그런데 어떤 건지를 제가 좀 찾아왔거든요. 자, 요 내용입니다. 자, 요 내용이 떴는데 정관이라는 것은 회사에서 스스로가 정하는 자기네들 지침이에요. 이게 뭐냐면 회사에는 어떤 사업을 하고 그래서 보통 사업 목적을 넣거나 아니면 상호를 변경한다거나 이런 중요한 것들 주주를 뭐 변경한다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결국은 주주총회를 합니다. 근데 총회는 정해져 있어. 1년에 한 번. 그런 뭐 1년에 한 번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거 주주총회를 안 하고 중요한 안건이 있을 때 딱 모여가지고 이런 걸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임시주총입니다. 자, 이 임시주총을 하는데 지금 딱 정확하게 변경 후의 정관에 대한 안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자, 이거를 보면 이제 뭐 상법을 공부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이제 좀 이거를 해석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다양한 말이 있죠. 폭넓은 투자금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관을 변경한다라는 건데 정관이라는 걸 보통 언제 변경하냐 이런 거를 알고 있으면 참 좋아요. 자, 정관이라는 건 쉽게 안 바뀌어. 왜냐면 여러분들 회사를 운영하는 이 지침이 다 들어있는 정관인데 과연 이걸 바꿀 이유가 있을까요? 이미 잘 돌아가고 있는데 이걸 왜 바꿔? 왜 바꿉니까? 쓰기 위해서. 이 방법을 이제부터 우리가 쓰기 위해서야.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요. 이걸 쓰기 위해서라면 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지금 알테오젠의 지금 박순재 대표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 꼭 뭘 하기 전에 다 이 근거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박순재 대표가 뭔가를 하기 전에 이런 게 항상 먼저 나온다고. 그래서 이게 뭘 의도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상법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이게 어떤 의도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두식이가 정말 이게 두식이 주특기 아닙니까? 회계, 상법, 재무 뭐 이런 거 세법 이런 게 두식이 주 전공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또 우리가 알테오젠 주주 여러분들이 이런 영상을 받아보실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내가 알려드려야겠다 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는데 지금 급락이 나온 다음에 이게 나왔는데 보통은 이제 뭐 투자금 유치를 위해서 하겠다고 당연한 거지.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여기를 쫙 보시면 잘 못 알아들을 거예요. 뭔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결국은 여기까지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을 해드리자면 뭐 이게 지금 똑같은 말이거든요. 자, 발행할 주식은 보통과 종류로 한다. 발행할 주식은 보통과 종류로 한다. 자, 제가 공부할 때 이렇게 했어요. 단어로 가는 거예요. 자, 종류 주식은 이익 배당이나 자녀 재산 분배에 대한 우선주,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한 주식, 전환 주식. 그래갖고 옛날에 막 동그라미 치고 외웠어. 이, 잔, 뭐, 우, 뭐, 의, 제, 막 해서 외웠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자, 이런 것을 하며 중요한 거는 이게 종류 주식의 종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류 주식은 여기도 보면 이런 주식으로 한다. 여기까지 근데 내용이 똑같아요. 그리고 밑에 보면 발행 주식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여기도 똑같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똑같은 말이야.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 그냥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게 있긴 한데 이거는 뭐 똑같은 말이야. 이걸로 인해서 경영권에 뭐 문제가 있거나 뭐 이 주식을 발행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는 하나도 없고요.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지워. 이건 해결됐어. 이건 바뀐 게 아니야. 그냥 그런 거야. 자, 두 번째는 이거예요. 종류 주식에 대해서는 우선 배당한대요. 그러니까 우선 배당을 원래 했어. 종류 주식은 예를 들면 우선주, 뭐 전환 우선주 이런 거 우선 했고, 그 다음에 자녀 가능 이익이 있다면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자, 보면은 그럼 이제 0% 이상 시 의사회가 배당률을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뭐예요? 자, 최저 배당률 0% 이상 시 이사회가 배당률을 정한다. 이렇게 돼 있다면 이건 뭐냐면 무조건 정류 주식을 우선 배당하는 게 아니라 이사회가 이걸 정한다는 거예요. 이사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사회에 이런 말이 있고 주주총회에 이런 말이 있지만 주주가 이사진을 뽑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대표이사가 그 안에 있는 거고, 이게 많은 이사, 우리가 이제 각이사라고 불러, 각이사. 각이사들 중에 대표권자가 있어, 한 명. 2명 돼도 돼요, 공동대표. 그런데 대표권자가 있는 사람이 대표이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주들은 이사들한테 이 권한을 위임하고, 이사들은 직원들을 굴리면서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옛날에 상법 공부할 때 그래. 이 이사란 누구인가? 그러면 열심히 일하는 이사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사라는 것은 뭐 대단한 높은 그런 게 아니라 일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표이사들은 보통 능력이 엄청 좋은 사람들이죠. 지금 뭐 박순재 대표님도 엄청난 특허에 대한 엄청 이 지식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회사를 굴리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이사회가 이걸 정한대, 배당률을. 조금 이상하죠. 원래는 이게 정해져 있는데 이사회가 정한대. 그리고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배당 시 있으면 미배당분은 우선하여서 누적적으로 할 수도 있고 피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도 있다. 자, 그거는 뭐냐면 전년도 배당이 있을 때 다음 연도에 우선 배당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무조건 이제 사실은 우선 배당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누적하여서 우선 배당한다잖아. 여기까지. 근데 여기는 뭐냐면 누적할 수도 있고 비누적적으로 할 수도 있다. 우선주라고 해서 무조건 이 우선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배당을 가져가는 건 아니다. 비누적적으로 택할 수도 있는데 그걸 누가 정한다? 이사회가 정한다. 자, 여기 보시면 그러면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참가적이거나 비참가적. 그러니까 참가를 할 수도 있고 비참가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대 이것을 또 이사회가 이 배당률까지 정함으로써 굉장히 사실은 유연하게 만든 거예요. 즉 뭐냐, 우선주를 가진 사람이 많이 배당받아갈 수도 있고 많이 못 받아갈 수도 있어. 그런데 그것을 누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 이사회가 배당률을 정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주식을 발행할 때 누적적 참가주, 뭐 비누적적 참가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사회가 배당률을 정해버리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이사회가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회사가 주주한테 흔들리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거를 왜 임시 주총을 하는 거냐면 이거 좋은 거야 라고 해야지 이거 통과하고 넘어가죠. 주주총회에서 표를 받아야지 이걸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좋은 거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 근데 그거 우리가 정할 거야. 그렇게 사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보면은 사실은 제가 주주면 이거 안 해줘요. 내가 우선주 주주면 이거 안 해주지.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선주를 가진 사람보다 내가 언제든지 보통주를 가진 주식을 가진 사람들한테 이득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적적으로 할 것이냐 비누적적으로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선후 관리가 달라지는데 이런 얘기가 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보시면 여기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유상증자, 무상증자 실시하는 경우 신주의 배정은 이사회가 결정한다라고 했어. 근데 여기는 보시면 없어요. 그런 내용이. 유상증자, 무상증자에 대한 얘기는 또 없어요. 자, 이사회 결의로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한다는 건 사실은 회사 맘대로, 자, 보세요. 회사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거는 사실은 좋은 건 아니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없앤다. 여기는 없잖아요. 보세요. 여기는 없잖아. 여기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주 배정을 이사회 결의로 한다는 거는 예전에 이제 좀 신주를 발행해야 될 때도 있고 무상증자나 유상증자 해야 될 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사회 결의로 한다가 없으면 뭐 해야 돼요? 신주의 발행은 무조건 주주총회로 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다 적어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상법에 이게 그런 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주주총회 없이 유상증자, 무상증자 못 한다는 거죠. 왜 없잖아. 그럼 이제 3법으로 가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제 그 밑에 여기 있어 또. 이제 뭐 원래 신주 발행은 당연히 사실 주주총회를 거쳐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정관에 적어 놓으면서 이사회 결의로 한다라는 것도 있고 주주총회로 한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사회한테 맡길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특별 결의가 있고, 여러분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일단은 이건 없어졌다. 그런 것만 보시면 되고, 이거는 유연성을 늘려놨지만 이사회가 많은 권한을 배당률을 정한다고 했으니까 배당은 내 맘대로 하겠다. 이것도 되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여기를 봐야 돼.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내가 이제 이거 영상은 찍어볼 만하겠다. 이거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 생각이 약간 들었어. 뭐냐면 이 종류 주식에 대하여 발행 시에 이사회 결의로 그 종류 주식을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정할 수도 있고 없는 것으로 정할 수도 있다. 자, 또 뭐가 있어요? 이사회 결의로. 여기 보시면 이제 이사회의 결의로 의결권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 자, 뭐냐면 이게 뭐냐면 나중에 저기 방어하려고 경영권 방어 이런 거 제대로 하려고 그래요. 뭐냐면 우선주를 누가 받아갈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이 경영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받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우선주가 언제는 의결권이 있을 수도 있고 의결권이 없을 수도 있다면 본인들이 필요할 때 의결권을 행사하는 거죠. 자, 즉 지금 사실 이거 회사 입장에서는 되게 다 좋게 가는 겁니다. 물론 주주 입장에서는 좀 그럴 수 있지만 확실하게 주주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회사 내가 내 맘대로 저 외국 지분한테 뺏기지 않고 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우리 주주가 볼 때는 조금 아쉬울 수 있어. 뭐 그러면 니들 맘대로 해가지고 그럼 근데 실제로 이게 글로벌 기업이 됐을 때는 이 방어력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방어를 안 할 경우에 그러면 갑자기 이런 거야. 갑자기 대표를 사임시켜버릴 수도 있어. 그리고 갑자기 지들 마음대로 회사를 가져가 버리고 코스닥에 상장 폐지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부터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우선주들을 발행하면서 자기들이 자금력을 가지고 우선주를 딱 해서 경영권 방어까지 확실하게 지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결국 이게 글로벌 기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어가 확실히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실은 잘하고 있어. 이런 거 사실 안 하고 가다가 문제 많이 생기거든요. 에코프로 약간 좀 옛날에 보면 에코프로도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었어요. 외국 지분이 너무 많고 이동채 회장님 지분이 너무 적고 약간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슈가 좀 떠올라가지고 정말 에코프로를 뺏기면 에코프로 그룹 전체를 뺏기는 게 아닌가 이런 게 사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사회가 이렇게 종류주식 해버리면 종류주식으로 막 발행시켜놓고 언제는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이 주주들 입장에서는 좀 얍삽하긴 해. 뭐냐면 언제는 배당 주고 언제는 배당 안 주고 지들 마음대로 이사회가 배당률까지 정하고 원래는 배당률 같은 건 주주총회에서 많이 정하죠. 이사회에서 결의를 하고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그대로 때리는 거예요. 원래 배당이라는 것도. 근데 모두 이사회가 한대.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외국인 지분이 많아지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글로벌 기업으로 갔을 때 이 회사를 뺏길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좋은 선택을 한 거라고 보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럼 이건 투자를 해야지 뺏을 수는 없는 거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하고 준비해가지고 지분 딱 준비해 놓으면 절대 안 뺏기거든. 얼마 있는지 딱딱 해서 우선주 해가지고 얼마 참가될 수 있는지 딱 해보면 왜냐면 지금 지분이 너무 작잖아요. 알테오젠이 적잖아 지분 자체가. 자 보세요 20%밖에 안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20% 지분율은 20%인데 외국인들은 지금 자 여기 봐봐 외국인들이 지금 16%를 갖고 있어요. 얼만큼 숨어있는 물량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외국인들이 계속 지금 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최근 계속 이렇게 계속 사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박순재 대표랑 비슷한 상황까지 온 거예요. 지분이. 그러니까 이거를 아직은 할 수 있을 때 방어를 해놓자. 그리고 지금 이제 진행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요거가 참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배당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완료할 때까지 기간을 연장한다. 그러니까 계속 우선주로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사실 배당을 해야 되는 건데 왜 자기네들이 의결권 방어하기 위한 것에 배당을 내가 안 가져가겠다 이 말도 돼요. 참가하지 않겠다. 배당률도 0으로 할 수도 있고 자기네들이 하겠다. 이런 게 약간 있는 거 보면 결국은 이게 완전히 주주 권리 방어. 그러니까 회사를 방어하고 회사가 외국 자본을 뺏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도가 상당히 들어있는 그런 사실을 이제 법안 개정이라고 사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의결권, 그러니까 배당을 계속 해야 되는데 아니 왜 우리 어차피 그 배당한다고 해서 어차피 배당을 우선주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배당을 하게 되면 우선주도 해야 되지만 보통주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배당을 지금 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지분을 갖고 있는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배당을 누적한다. 이렇게 안 하는 거는 또 보통주 주주들한테 사실 우리는 정직하게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 좋은 사실 그건데 이걸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두식이가 해주잖아.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의결권 없는 주식이 배당에 관해서 우선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 주식에 대하여 우선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 종료 시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이게 핵심이지. 뭐야? 봐봐요. 이게 뭐야? 중요하잖아. 이게 참 상법이 재밌다니까. 왜냐면 의결권 없어. 일단 의결권이 없는 거야 주식이. 그러면 여기에서 의결권 없으면 당연히 배당 우선권이 있겠죠. 이런 배당 우선권이 있는 주식이라 할지라도 우선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 우선 배당을 할지라도 이사회 결의에서 여기 지금 보시면 우선 배당을 안 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에서 다음 총회까지 1년 뒤까지 우선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그럼 뭐예요? 돈 안 받아가면 결의 없으면 의결권 있게 하는 거야. 의결권. 그러면 뭐야? 의결권이 있다는 건 표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사실은 우선주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런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의결권을 갖기 위한 거예요. 선택을 하기 위해서. 주주총회는 표를 찍는 거예요. 그 의결권이 표를 찍는 의결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 알테오젠은 얘네들이 지금 세력을 모아가지고 우선주들을 만들어 놓고 이 지분을 이런 거에서 예를 들면 국민연금이나 아니면 박순재 대표가 직접 사금을 이용해서 우선주들을 발행하면서 자기가 하면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사실 유상증자, 무상증자 이런 거 없어도 유상증자도 사실은
별로 안 좋잖아요. 이런 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선주 해버리면은 여기 돈이 이거 이렇게 좋은 거야? 그럼 나 우선주 할래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거는 이 사회랑 긴밀한, 왜냐하면 이 사회가 많은 권한을 갖고 있게 지금 둔 거기 때문에 이 사회랑 긴밀한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할 거예요. 왜? 박순재랑 친해. 아니면 알테오젠 정말 좋고 난 장기 투자할 거야. 그런 사람들이 완전 친 박순재 편이 이런 거에다가 돈을 넣을 거고, 회사는 자금력이 더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좋은 얘기인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런데 이거 뭐 해석이 안 되지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나? 자, 상법이라도 공부를 하고 뭐 해야 되는데. 자, 알테오젠 볼게요. 알테오젠은 맨날 그래. 신고가로 이 가버리잖아? 그러면 맨날 이거 뚫지 못하다가 뚫고 나서 여기 맞고 가면 사실 이게 큰 대시세거든요. 한 번 더 이러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중요한 자리가 딱 생긴 거죠. 왜? 그런데 이게 개미털기라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이게 신고가를 뚫었는데 안쪽에서 이렇게 밑으로 말아 이렇게 올라온다. 이게 개미털기야. 아니면 시세를 진짜 내고 막 터트려 버리려면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개미털기가 되니까 시간이 또 지나야지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어떻게 돼? 색깔을 바꿔야 돼. 두 번째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신고가 여기 또 똑같아. 올라가려가 말고 올라가려다 말고 갔다가 여기서 터트려 버려야 되는데 아니야. 또 하나 줍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여기야. 여기 또 색깔 바꿔야지. 자, 뭘로 할까? 핑크. 자, 여기 다음 여기야. 뚫지 못해. 그러다 뚫었어. 또 여기야. 자, 이 아래로 내려가면 개미털기야. 또 사면 됩니다. 지금 계속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저점 이어버리면,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해놓고 여기 전체적으로 파란 걸로 딱 저점을 이어봐요. 딱 이렇게 가잖아. 지금 이런 구간들을 계속 준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이런 구간에서 지지반등선이 있고 그 안에서 급한 사람들을 다 정리하기 위한 거예요. 결국 진짜 주가가 갈 때는 아직 멀었어. 지금도 매집이고 지금도 개미털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알테오젠 주주 여러분도 알겠어요? 지금 그동안 특허 막 그랬다면 이제 신주라든지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지금 공시를 지금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되게 사실은 좋은 거예요. 완전히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제 우선주 쪽으로 해가지고 폭넓은 투자 유치를 위해서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그것이 이제 발행을 해갖고 외국인들의, 그러니까 결국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기업을 뺏어가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 뭐 보여줄게요. 한국항공우주 이런 것들 보면 막 외국인 지분이 35%가 넘어요. 이런 공기업 같은 기업에 좋은 게 아니지 이런 게. 자, 알테오젠 주주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뭐 오늘 조금 뒷내용이 좀 너무 긴 거 아닌가, 오늘 좀 빠르게 앞에를 좀 쳐내고 편집을 좀 해야 되나 싶은데, 자, 결국은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테오젠 주주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 저 공부방에 알테오젠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알테오젠의 소식을 이제 항상 저희 공부방에서 제일 빨리 알려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은 제가 오늘도 사실 루닛 또 폭등이 나왔죠. 오늘 아침에 추천드려서 막 최근에 SY 스틸텍이나 뭐 오늘 루닛 보세요. 루닛 같은 경우에 좀 10배그 시그니처 해갖고 탁 추천드려 봐봐. 기회임을 알아보지 못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은 길어지고 재미없는 내용을 앞에 했으니까 자랑은 별로 안 할게요. 오늘도 루닛 폭등이 났죠. 자, 우리 공부방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알테오젠 주주 여러분들, 여기 알테오젠 주주 엄청 많다. 같이 우리 정말 50만원 100만원 갈 때까지 끌고 가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희 공부방 들어오시는 방법 간단해요. 우리 주식이가 이제 알테오젠 끝까지 끌어줄 테니까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게임 번호 010-5017-9028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영상 마무리 지을게요. 조금 이거 공치 나갔고 조금 이게 해석이 분분할 것 같아서 미리 제가 좀 영상을 이제 올려드립니다. 자, 별로 악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주 간단한 이런 자리 매수 자리입니다. 오케이? 견디고 가야 돼. 조금 빠져도 어차피 다 올라옵니다. HLB가 오늘 조금 많이 올라서 어차피 시장 지수를 올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반대편에서 시장 지수를 막 올라가지 않게끔 잡기 위해서 알테오제 사실 내린 것도 있어요. 왜냐면 HLB 그룹주가 시총이 좀 적진 않잖아요. HLB도 지금 10조잖아. 10조가 HLB 생명과학이 얼마죠? 1조? HLB만 보면 되겠다. HLB가 10조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서 거의 25% 정도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상쇄해주기 위해서 조금 지수적으로 좀 조정하기 위해서 뺀 것도 있으니까 또 금방 이런 거는 또 HLB 조정받으면 또 올라오는 이상한 마법 같은 게 생겨요, 여러분들. 그런 겁니다. 자, 오늘 영상 마무리 짓게요. 여러분들 안녕.